네, 저는 지금 카카오톡 안드로이드 팀에서 이모티콘을 개발하고 있고, 네, 저 오늘 미니 이모티콘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미니 이모티콘을 잘 쓰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한 번도 들어보신 분들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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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써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니 이모티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미니 이모티콘이 쓰이는 곳이 여러 곳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입력창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고 이걸 저희가 어떻게 구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텍스트와 자연스러운 배치,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의 동시 재생,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능을 성능 저하 없이 쓰기 위한 저희의 최적화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미니 이모티콘이 기존 이모티콘이랑 무엇이 다르냐? 제가 기존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저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안녕하세요나 환영합니다 또는 제일 아래 감사합니다와 같은 이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데요. 근데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이런 감사합니다란 글자 대신에 감사합니다란 이모티콘을 보냄으로써 이제 텍스트 없이 이모티콘 단독으로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이모지처럼 좀 글자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이모티콘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미니 이모티콘의 이름으로 저희가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올해 3월에 저희는 미니 이모티콘을 출시하였습니다. 네, 심지어 이렇게 움직이고요. 네, 또 귀엽습니다. 네. 네. 이렇게 런칭하고 나서 좀 반응이 되게 뜨거웠는데 이제 미니 이모티콘 조합을 공유하는 고독한 미니 이모티콘 방도 생겼고, 미니 이모티콘들끼리 저희 조합을 해가지고 공유를 하는, 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공유를 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미니 이모티콘으로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네, 그리고 글자와 미니 이모티콘을 조합해서 이렇게 예쁘게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미니 이모티콘을 제가 어떻게 개발했는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력창에서의 미니 이모티콘 구현입니다. 자, 입력창에서 미니 이모티콘을 잘 구현하기 위해선 총 3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미니 이모티콘 키보드에서 미니 이모티콘을 누르면은 입력창에 추가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입력창에 미니 이모티콘이나 글자를 입력했을 때 다른 모든 미니 이모티콘들도 같이 재생돼야 됩니다. 그리고 미니 이모티콘을 무한히 입력하면 안 되기 때문에 총 150개까지 제한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던 미니 이모티콘 입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래 키보드에서 미니 이모티콘을 하나 선택하게 되면은 입력창에 미니 이모티콘 이미지가 추가됩니다. 미니 이모티콘은 저희 이미지 형식이고 저희 글자만 작성할 수 있는 입력창에 이미지를 넣기 위해선 스펜을 사용해야만 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스펜을 처음에 사용해 보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미지 스펜은 제가 생성할 때 비트맵이나 드로우브를 넘겨줘야 되고, 그래서 기기에 있는 이제 이미지나 이런 드로우브를 사용해야만 했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설정한 이미지는 변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움직이는 미니 이모티콘을 표현하기에는 이미지 스펜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미지 스펜 외에 다른 구글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는 따로 없기 때문에 이미지 스펜의 상위 클래스인 리플레이스먼트 스펜을 구현한 제가 직접 만든 미니 이모티콘 스펜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었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커스텀한 저희가 미니 이모티콘 스펜은 이제 이미지 비트맵을 외부에서 받고 그 받은 비트맵을 이제 스펜 영역에 그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트맵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것도 이렇게 계속해서 비트맵을 바꿔주면서 제가 구현하였습니다. 네, 내부 동작을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애니메이션 해봤는데요. 네, 처음에는 지금 if 카카오 2014 하고 스펜 영역이 잡혀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빈칸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가 저희가 서버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받아와서 이미지를 set 비트맵 함수로 설정을 하면은 내부에서 인밸리데이트를 하고 이제 들어올 시점에 아까 설정한 비트맵을 그려주게 됩니다. 다른 이미지 비트맵을 저희가 또 set 비트맵을 하게 되면은
이제 또 내부에서 새로 고침을 인밸리데이트로 새로 고침을 하고 다른 비트맵을 그려주게 됩니다. 네, 또 불 켜진 춘식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셋 비트맵으로 비트맵을 설정하고 내부에서 인밸리데이트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불이 깜빡깜빡거리는 것을 저희가 표현하였습니다. 네, 이건 제 연속적인 영상인데요. 네, 지금 보면 이제 불 켜진 춘식이 전구 미니 이모티콘 스팬이 있고 계속해서 이미지 비트맵을 바꿔주고 인밸리데이트 해주면서 이제 미니 이모티콘이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하였습니다. 네, 미니 이모티콘 스팬 그 내부 코드를 그냥 간단하게 가져온 건데 여기가 셋 비트맵을 하게 되면은 전역 변수인 커런트 비트맵 이런 전역 변수에 비트맵을 넣어주고 그리고 비트맵 체인지드 함수로 내부적으로 인밸리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스팬 내부적으로 들어오 시점에 아까 저희가 설정해둔 커런트 비트맵을 이제 스팬 영역인 캔버스에 이제 그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요구 사항으로는 이제 입력이 일어났을 때 다른 모든 미니 이모티콘이 처음부터 재생돼야 되는 건데요. 영상을 보시면은 이게 위에 춘식이 전구 미니 이모티콘이 움직이다가 지금 멈춰 있고 여기서 입력이 하나 더 일어났을 때 위에 있는 다른 춘식이 전구도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미니 이모티콘 스팬들이 움직이다가 멈추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입력이 일어났을 때 다른 모든 미니 이모티콘들도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입력창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이게 감지하고 이를 추적하는 텍스트 와처를 사용하였고요. 텍스트 와처는 총 3개의 함수, 그러니까 텍스트가 변경되기 전, 변경될 때, 변경된 후 이렇게 총 3가지의 함수를 재정의해서 제가 쓸 수 있습니다. 네, 텍스트 와처를 이용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했던 고민은 텍스트 변경이 완료된 애프터 텍스트 체인지 시점에 모든 저희가 입력된 텍스트에서 미니 이모티콘들을 다 찾아보고 이걸 전부 다 재생시켜주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이제 입력이 자주 일어나는 입력창 특성상 입력될 때마다 매번 모든 텍스트에서 검색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고 제가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입력이 일어난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확인하여서 리스트에 추가해주고 제거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식으로 보면은 사용자가 이렇게 if 카카오 2014 하고 양쪽에 춘식이 미니 이모티콘을 입력했다고 했을 때 이제 거기서 저희가 이제 미니 이모티콘들만 따로 떼내 가지고 요거를 미니 이모티콘 스펜스라는 리스트에 추가해 줍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입력이 일어났으면은 입력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미니 이모티콘 스펜을 가져와서 또 리스트에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해주고 나서 이제 입력창에 입력된 미니 이모티콘들은 미니 이모티콘 스펜스라는 리스트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 리스트에 대해서 모든 미니 이모티콘들을 다시 재생시켜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구현을 하였습니다. 네, 앞에서는 제가 입력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지웠을 때도 리스트에 제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우는 것은 제가 비포 텍스트 체인지 시점에서 지워지는 부분, 저기 스타트에서 스타트 플러스 카운트 영역에 대해서만 미니 이모티콘들 스팬을 가지고 이제 리스트에 추가를 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추가로 입력되는 부분도 스타트에서 스타트 플러스 애프터, 그러니까 저기 추가로 입력된 부분에 대해서만 미니 이모티콘 스팬들을 모두 가져와서 리스트에 추가해주고, 그리고 추가된 리스트에 대해서 모든 애니메이션을 재생해주도록 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입력창에서 요구사항은 총 3가지가 있었고요. 첫 번째인 입력은 아까 저희가 미니 이모티콘 스팬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였고, 두 번째인 모든 미니 이모티콘 재생은 텍스트 와처를 이용해서 이제 해결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개수 제한, 150개 개수 제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요구사항입니다. 이제 미니 이모티콘은 최대 150개까지만 입력이 가능해야 되고, 네, 초과로 입력했을 때 입력이 되지 말고 이렇게 얼럿이 표시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슬라이드엔 추가하지 않았는데 왜 150개까지냐? 왜 150개냐면은
제가 미니 이모티콘을 잘 입력해서 이제 전송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스트링으로 이제 저희가 전송을 하게 됐을 때 상대방은 미니 이모티콘이 적용되지 않은 텍스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부분은 여기 미니 이모티콘을 적용해라 라는 그런 추가적인 정보를 같이 담아줘야 되고요. 그렇게 되게 많은 미니 이모티콘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추가적인 정보도 되게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150개까지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고민해본 방법은 아까 저희가 앞에서 봤던 텍스트 와처를 이용하는 방법이었는데요. 근데 텍스트 와처를 이용하게 되면은 제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텍스트 와처에서 이제 글자를 수정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그 입력을 감지하는 텍스트 와처 특성상 다시 텍스트 와처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또 150개가 넘는지 뭐 확인하는 이런 불필요한 작업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인풋 필터를 이용하기로 하였고, 인풋 필터는 입력창에 입력하는 내용을 좀 제한하거나 필터링 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되고요. 이제 입력이 일어나기 전에 인풋 필터로 이벤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텍스트 와처보다 먼저 호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인풋 필터로는 이게 모든 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뭐 올캡스 필터나 뭐 글자 수를 제한하는 랭스 필터,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필터는 이제 필터라는 함수가 있고, 이제 거기에 뭐 소스나 데스티네이션이나 여기에 적진 않았지만 뭐 스타트 엔드와 같은 어디 부분이 지워지는지, 어디 부분이 현재 입력되어 있는지, 어디 부분이 현재 추가로 입력되는지, 이런 정보들이 이제 필터 함수 안에 다 이제 정보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총 개수가 150개 넘는다면은, 총 개수가 150개 넘는다면은 제가 150개까지 서브시퀀스로 잘라주도록 하였습니다. 네, 코드는 뭐 수도 코드이고 실전은 좀 더 길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50개를 자르는 그 요구 사항을 해결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렇게 해결하고 나서 인풋 필터를 써보니까 저희가 단순한 구현 편의성도 있었지만 좀 여러 상태가 존재하는 저희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좀 더 빛을 발했습니다. 저 카카오톡 채팅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저희 일반 그냥 메시지 입력하는 상태가 있고요. 그다음 특정 말풍선에 답장을 하는 답장 상태가 있고요. 지금 나와의 채팅방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죠. 메시지 수정, 내가 쓴 메시지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반 상태의 경우는 아까 봤던 저희 미니 이모티콘 150개 제한을 해야만 했고, 답장 같은 경우는 제가 500자 제한이 또 있습니다. 미니 이모티콘 제한뿐 아니라 500자 제한도 있고, 메시지 수정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모티콘 메시지, 이모티콘이랑 같이 보낸 메시지는 그 500자 제한도 있고 50줄 제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여러 제한 사항이 있는데, 이걸 저희가 아까 텍스트 와처나 이런 데서 확인하게 되면은 이제 그걸 모두 고려한 이제 거대 비대해진 텍스트 와처가 생길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인풋 필터를 이용해서 각각 그러니까 제한 사항들을 분리해서 이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니 이모티콘 150개 제한은 이제 미니 이모티콘 인풋 필터를 하였고, 뭐 500자 제한은 랭스 필터, 뭐 그다음에 뭐 50줄 제한은 라인 필터라는 이름으로 각각 상태에 따라서 이런 인풋 필터들을 조합해서 설정해 줌으로써 이제 각각의 요구 사항을 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걸 또 간단하게 이제 코드로 본다면 이제 상태에 따라서 지금 보면은 뭐 노멀 상태냐, 여기 답장 상태냐에 따라서 제가 인풋 필터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에디 텍스트에 설정을 하였고요. 이제 노멀 상태라면은 그냥 미니 이모티콘 150개 제한만, 답장 상태라면은 미니 이모티콘과 아까 한 500자 제한, 이렇게 뭐 인풋 필터를 조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혹시나 여기서 뭐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상태가 더 생긴다면은 이제 실드 클래스 내에서 별도로 또 구현을 해가지고 이제 적용해주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입력창에서의 요구사항과 요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최종 구현 결과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미니 이모티콘 키보드에서 이제 미니 이모티콘을 입력하게 되면은 입력창에 미니 이모티콘이 잘 들어가게 되고요. 아까 봤던 춘식이 전구도 잘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생되다가 한 4번 재생되고 나서는 또 멈추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저희가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위에서 저희가 입력했던 미니 이모티콘도 같이 재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미니 이모티콘 150개 정도를 미리 복사하기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은 150개까지만 입력되고 또 150개 얼럿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저희가 미니 이모티콘 키보드에서 미니 이모티콘을 누르더라도 이제 더 입력되지 않고 이제 얼럿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니 이모티콘이 뭔지, 입력 창의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었는지 데일이 잘 설명을 해줬는데요. 이어서 제가 미니 이모티콘의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목차의 순서를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니 이모티콘의 자연스러운 배치인데요. 위쪽 말풍선의 이미지처럼 미니 이모티콘이 텍스트보다 너무 크거나 아니면 텍스트 라인에 맞지 않게 들어가거나 너무 위나 아래로 치우쳐져 있으면 보기 어색하겠죠? 아래 말풍선 이미지처럼 미니 이모티콘이 뭔가 라인에 딱 맞게 들어가야 자연스러울 텐데 어떻게 하면은 미니 이모티콘과 텍스트의 라인을 잘 맞출 수 있을까요? 안드로이드의 폰트 매트릭스에는 여러 값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줄공책에 영어 받아쓰기 하신 기억들 다들 있잖아요. 받아쓰기 할 때 가로선들이 막 그어져 있고 가로선에 맞게 영어를 써야 되잖아요. 저기 이미지처럼 뭔가 소문자 알파벳 G를 쓸 때 꼬리가 노란선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던가 A나 F 같은 알파벳은 노란색과 보라선 사이에 써야 한다던가 이런 규칙들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안드로이드의 폰트에도 가상의 선들이 존재합니다. 노란색의 베이스 라인을 기준으로 보라색이 어센트 선, 아래 하늘선이 디센트 선이 됩니다. 글자는 이 어센트하고 디센트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바로 이 디센트하고 미니 이모티콘의 밑단을 맞추게 되면은 미니 이모티콘이 텍스트 하단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고요.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미니 이모티콘이 리플레이스먼트 스팬을 상속해서 구현했다 했는데 이 리플레이스먼트 스팬의 getSize 함수를 오버라이드해서 폰트 매트릭스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니 이모티콘의 동시 재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니 이모티콘은 한 말풍선에 있을 때 동시에 재생이 되게 되고요. 말풍선을 터치를 하거나 화면에 나타날 때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근데 애니메이션이 될 때 미니 이모티콘들이 동시에 움직이지 않으면은 어색해 보일 거예요. 저 영상처럼 뭔가 팔이 움직이는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어색해 보이잖아요. 특히 미니 이모티콘은 가로나 세로로 조합이 돼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타이밍이 어긋나면은 더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동시 재생을 그럼 할 건데 그 전에 애니메이션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애니메이션은 프레임을 보여주고 기다렸다가 다음 프레임을 보여주고 하는 행위의 반복입니다. 저기 왼쪽에 춘식의 애니메이션 재생되고 있고요. 이걸 아주 느리게 본다면은 오른쪽처럼 뭔가 이미지가 나왔다가 기다렸다가 다른 이미지 나왔다가 하면서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죠. 이런 애니메이션 하는 코드를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어떻게 짤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코드처럼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Y문을 돌면서 프레임을 디코딩을 하고 그리고 프레임을 그리고 딜레이를 주고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하는 코드를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동시 재생을 하고 싶은 여기 미니 이모티콘 한 쌍이 있어요. 상체가 하나가 있고 하체가 하나가 있는데 동시 재생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보여줬던 애니메이션 코드를 각각의 스팬에서 동시에 호출한다면 그러면은 동시에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단순히 애니메이션 코드를 동시에 시작하는 걸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코드 이미지에서 저희 보라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두 함수, 디코드하는 함수하고 드로잉하는 하는 함수가 각각 스팬마다 다른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아래 그래프를 봐주세요. 앞으로 계속 나올 그래프인데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의 프레임 변화를 시각화한 그래프입니다. X축이 시간의 진행을 의미하고요. 저기 하늘색 막대가 디코드와 드로잉에 걸린 시간이고 파란색 막대가 그 딜레이를 줘야 했던 그 딜레이입니다. 디코딩이 끝나면 다음 프레임이 전환이 되게 되는데 각 스팬마다 디코딩에 해당하는 저기 하늘색 막대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동시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스팬의 프레임이 전환되는 시점에는 미세한 간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상체와 하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프레임이 전환되는 시점에 조금씩 간극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간극이 누적이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애니메이션을 동시에 시작했음에도 동시에 프레임이 전환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왜 프레임이 동시에 전환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엔 디코딩에 서로 다른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잖아요. 디코딩에 걸리는 시간은 매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든 값입니다. 그러면은 디코딩을 미리 다 해놓는다면 어떨까요? 디코딩은 이미 다 했으니까 딜레이를 줬다가 다음 프레임으로 전환만 시키면 되니까 동시에 전환이 되겠죠. 이 또한 심플한 해결 방법이지만 이미지에 디코딩을 전부 끝내고 애니메이션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또 미니 이모티콘이 아주 많다면은 그 많은 미니 이모티콘을 전부 디코딩하느라 순간적으로 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부 디코딩하는 대신에 프레임을 기다리는 딜레이 시간 동안 다음에 보여줄 프레임만 미리 디코딩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필요한 다음 이미지만 미리 디코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레임 딜레이 동안 다음 프레임만 미리 디코딩을 하기로 했어요. 그럼 그래프가 아래처럼 바뀌게 되는데요. 아까 그래프에서 새로운 색상이 추가되었는데 보라색 막대가 다음 프레임을 디코딩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프레임 딜레이 동안 다음 프레임만 미리 디코딩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0번째 프레임의 딜레이 동안 첫 번째 프레임에 디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 딜레이가 끝나면은 곧바로 이제 디코딩이 됐기 때문에 다음 프레임으로 전환을 할 수 있게 되고 아까와 다르게 상체하고 하체 스팬에서 동시에 다음 프레임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라색 동그라미로 강조한 부분을 보시면은 프레임 딜레이에 해당하는 파란색 시간이 각 프레임마다 다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요걸 이제 가변적으로 조절을 해주는 건데 미리 디코딩 하는데 걸린 시간만큼 원래 기다려야 했던 프레임 딜레이에서 그만큼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보정을 하는 프레임 딜레이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딜레이를 뭔가 보정이 됐다는 뜻에서 앞으로 adjust 프레임 딜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바에는 현재 시간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의 current time 밀스 함수가 있고요. 이 함수를 이용하면은 디코딩 후 시간을 알 수가 있고 디코딩 전 시간을 알 수 있으니까 빼가지고 디코딩 하는데 걸린 시간을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값을 원래 기다려야 했던 프레임 딜레이에서 빼서 보정된 adjust 프레임 딜레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디코딩 전에서 한 번, 후에서 한 번, 총 2번의 current time 밀스를 호출해야 되는데 저는 한 번만 호출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우선 각 스팬마다 플랜드 타임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 줍니다. 다음으로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이 변수에다가 같이 애니메이션 되는 스팬들끼리 모두 같은 값을 가지게 해주고요. 이제 애니메이션이 진행될 때 프레임이 전환될 때마다 선언한 이 플랜드 타임에 프레임 딜레이를 계속 누적을 해줍니다. 그럼 저희가 구해야 했던 adjust 프레임 딜레이는 플랜드 타임 빼기 current 타임 밀수로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글로만 보면은 뭔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플랜드 타임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 주고 이 값을 애니메이션 시작 시간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아래 노란색 화살표로 현재 시간과 플랜드 타임이 추가로 표시가 됐습니다. X축이 시간을 의미한다고 했고 플랜드 타임을 현재 시간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시작하는 시점에는 현재 시간과 플랜드 타임이 모두 같은 값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제 디코딩 전에 플랜드 타임에 프레임 딜레이를 누적을 해주고요. 디코딩이 시작이 되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래프는 디코딩 바로 직후 시점이 됐어요. 보라색 막대가 다음 프레임을 디코딩하는 데 걸린 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시간은 이제 보라색 막대 끝에 위치하게 되고요. 플랜드 타임은 프레임 딜레이를 누적을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더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플랜드 타임에서 현재 시간을 의미하는 current 타임 밀스를 빼면 저희가 구해야 했던 adjust 프레임 딜레이를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쭉쭉쭉쭉 애니메이션을 진행하게 되면은 프레임 딜레이가 자동으로 보정이 되면서 프레임이 동시에 전환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코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프레임을 준비해 주고요. 플랜트 타임을 애니메이션 시작 시간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이제 Y문을 돌면서 애니메이션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플랜트 타임에 프레임 딜레이를 누적을 한다. 저희 플랜트 타임 플러스는 프레임 딜레이 써 있죠. 그럼 두 번째 디코딩을 한다. 다음 프레임을 디코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딜레이를 주는데, 이때 주는 딜레이는 플랜트 타임에서 크론트 타임 밀스를 뺀 만큼만 딜레이를 준다. 그리고 이제 딜레이가 끝났으니까 다음 프레임을 그리고 다음 프레임으로 반복문이 넘어간다. 이렇게 코드가 바뀌게 되고요. 물론 여기서 뭔가 디코딩한 프레임을 캐시를 한다던가 뭔가 더 최적화하는 코드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저희는 동시 재생을 하고 싶었는데 디코딩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서 프레임이 동시에 전환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프레임 딜레이 동안 다음에 보여줄 프레임만 미리 디코딩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프레임을 디코딩 하는데 걸리는 시간만큼 대신에 프레임 딜레이를 보정을 해주기로 했고, 이 값을 효율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플랜트 타임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여기에 이제 애니메이션이 될 때 프레임 딜레이를 누적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동시 재생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저는 각각의 애니메이션이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동시 재생이라고 하면은 뭔가 외부에서 타이머가 돌면서 다 같이 뭔가 프레임을 맞춰준다던가 뭔가 싱크를 맞춰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외부에 관리 코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각각의 스팬들이 그냥 각자의 시간에 맞춰서 잘 지키면은 알아서 전체의 동기가 맞는 방식이기 때문에 각각이 독립적이고 또 관리 포인트가 적다는 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니 이모티콘의 총 프레임 숫자는 18프레임으로 정해져 있지만 각 프레임의 딜레이는 사실 정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가가 각각의 프레임마다 딜레이를 제각각 다르게 제작할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애니메이션 방식을 쓰면은 정의된 애니메이션 길이만큼 재생되기 때문에 역시 일관성을 잃지 않고 독립적으로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는 게 장점입니다. 다음으로 미니 이모티콘 관련한 최적화 전략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적화 전략은 보이지 않는 미니 이모티콘의 애니메이션을 멈추자입니다. 화면에 보이지 않는 미니 이모티콘의 애니메이션을 멈추고 다시 보일 때 재생이 되도록 했습니다. 만약 애니메이션을 멈추지 않는다면 계속 스크롤을 할 때 점점 재생되는 미니 이모티콘이 늘어나고 그러면 메모리 초과가 난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크롤을 해서 화면을 벗어나거나 뭔가 채팅방을 나간다거나 홈 버튼을 눌러서 카카오톡을 내렸을 때 애니메이션을 멈춰줘야 되고요. 안드로이드에서는 리사이클러 뷰의 onView detach from window 함수나 뷰의 onDetach from window 함수에서 스크롤 시 애니메이션을 멈춰줄 수가 있고요. 홈이나 화면을 나가는 경우에는 라이프 사이클 스코프를 옵저버하는 식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최적화 전략은 캐시 처리입니다. 디코딩한 프레임을 캐시에 담아서 계속 같은 이미지가 디코딩 되는 거를 방지했습니다. 근데 또 디코딩한 거를 전부 다 캐시에 넣다 보면은 언젠간 또 메모리 초과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LRU 캐시를 사용해서 캐시의 최대 크기에 제한을 줬고요. 최대 크기를 어떻게 제한을 하면 좋을까요? 단순히 디코딩한 프레임의 개수를 최대 용량으로 설정하면 될까요? 물론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미니 이모티콘은 큰 이미지도 있고 작은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디코딩한 개수로 이미지의 개수로 최대 캐시 용량을 지정하게 되면은 공간에 낭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캐시의 최대 용량을 이미지 6개라고 설정을 했다고 해볼게요. 저 아래 그림의 비커 모양으로 캐시 공간을 시각화해 봤는데요. 왼쪽에 비커에는 큰 이미지 6개를 캐시로 이제 채웠을 때는 캐시 공간이 뭔가 효율적으로 채워진 느낌이 들지만 작은 이미지 6개일 때는 상대적으로 뭔가 캐시 공간이 낭비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도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큰 프레임용 캐시, 작은 프레임용 캐시 해서 캐시를 2개를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캐시를 2개를 정의해도 각각이 최대로 채워졌을 때를 가정해서 용량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역시 용량을 크게 못 잡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보다 좀 더 괜찮은 방법은 한 개의 캐시만 만들고
이때 LRU 캐시에 사이즈 오브 함수를 재정의를 하는 겁니다. 사이즈 오브 함수를 재정의하면은 캐시에 들어가는 각 원소의 크기를 다르게 잡아줄 수가 있는데요. 캐시의 최대 용량을 이미지의 개수가 아니라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잡고 각 원소에 들어가는 크기를 실제 이미지의 바이트 크기가 되도록 잡아주는 겁니다. 위 코드에서 이미지에 사이즈 오브 함수를 오버라이드 한 거를 보시면은 반환값으로 위드와 헤이트의 곱슬 반환해서 더 큰 이미지면은 캐시에서 더 큰 공간을 차지하도록 하고 더 작은 이미지면은 작은 이미지를 차지하도록 했어요. 작은 공간을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은 아래 캐시를 시각화한 이미지를 보시면은 왼쪽에 큰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도 남은 자투리 공간에 작은 이미지를 더 넣을 수 있다던가 오른쪽 비커처럼 작은 이미지만 있을 때는 더 많은 개수를 담을 수 있다던가 하는 식으로 캐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최적화 전략은 같은 스팬 리소스면은 애니메이션은 한 개의 스팬에서만 하자입니다. 미니 이모티콘은 말풍선 단위로 재생이 되게 되는데 만약에 한 말풍선에 같은 미니 이모티콘이 여러 개 있다면은 전부 애니메이션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각각을 전부 애니메이션 하지 말고 하나만 애니메이션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림처럼 전부 춘식의 미니 이모티콘이었으면은 보라색으로 네모친 하나만 애니메이션을 재생을 하고 그 외 스팬에서는 애니메이션은 되는 스팬의 이미지를 바라만 보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라만 보도록 만든 스팬을 구현한다면 오른쪽 오른쪽 코드처럼 되는데요. 기존 스팬을 재정의해서 생성자로 애니메이션 되는 스팬에 레퍼런스를 가지게 하고 드로잉을 할 때 이 레퍼런스의 이미지만을 이용해서 그리고 애니메이션 함수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중복되는 스팬이 많을 때 불필요한 애니메이션 리소스를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최적화 전략은 병렬 디코딩을 하자입니다. 한 말풍선에 들어갈 수 있는 미니 이모티콘은 최대 150개가 되고요. 근데 한 말풍선당 150개고 말풍선은 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수백 개에 달하는 미니 이모티콘이 한 화면에 나올 수가 있고요. 그때 만약에 처리가 느리게 되면은 미니 이모티콘이 뭔가 도배를 해서 수신자를 느리게 만든다던가 하는 식으로 악용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니 이모티콘이 많아도 느려지지 말아야 하고 디코딩이 병렬로 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백그라운드 스레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입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메인 스레드가 굉장히 소중한데 왜냐하면 메인 스레드가 UI 스레드이기 때문에 메인 스레드에서 무거운 작업을 하게 되면은 앱이 응답을 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미지의 디코딩과 애니메이션을 백그라운드에서 처리해서 메인 스레드의 부하를 줄였고요. 근데 디코딩과 애니메이션은 백그라운드에서 처리하는 게 나름 당연하다고 여겨지는데 저는 여기서 추가로 코르틴의 런치와 캔슬 또한 백그라운드에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코르틴은 안드로이드에서 비동기 작업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인데 미니 이모티콘의 애니메이션이 코르틴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코르틴을 런치를 하게 되면은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되고 캔슬을 하면은 애니메이션이 중지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도식화를 해보면은 저 메인 스레드에서 백그라운드 스레드에게 애니메이션의 재생과 중지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르틴의 런치하고 캔슬이 아주 많이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또 이런 작업들이 모두 메인 스레드에서 이루어진다면은 이 또한 메인 스레드의 리소스를 많이 차지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니 이모티콘이 수백 개가 넘는 대화방에서 빠르게 스크롤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화면에 스크롤하면서 화면에 보이지 않게 된 미니 이모티콘은 애니메이션을 캔슬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스크롤하면서 새롭게 화면에 나타난 미니 이모티콘은 애니메이션을 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런치와 캔슬이 아주 빠르고 반복적으로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애니메이션 자체는 백그라운드에서 동작을 한다고 했지만 그 애니메이션에 대한 런치와 캔슬을 메인 스레드에서 하게 되면은 아주 많은 요청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니 이모티콘을 동시에 애니메이션 해야 되는 말풍선 단위로 묶었고 미니 이모티콘에 묶음 단위로 처리해야 하는 콜백 처리나 애니메이션의
코르틴의 런치와 캔슬 같은 작업을 하는 별도의 스레드를 만들었고요. 메인 스레드에서는 이 별도로 만든 스레드에 묶음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화면에 수백 개의 미니 이모티콘이 있어도 말풍선 단위로 보면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메인 스레드의 부담을 훨씬 덜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미니 이모티콘인 안드로이드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